어이야! 어떻게 시원하십니까?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32번째 추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지도는 동북 3국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아시아의 용 세 마리라 그랬어요. 중국, 한국, 일본은. 그때는 일본이 상당히 앞서서 쳐나가고 있었고 한국과 중국이 뒤를 따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중국이 일본을 제키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보니까 한국이 중국 못지않은 그러한 그 파워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앞질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세 마리의 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코리아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맨 끝마디 쪽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녹색으로 온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데가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티베트 지역, 이쪽은 위구르 지역, 이쪽은 만주, 몽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금 만주, 몽골 지역은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이쪽 지역은 중국이 중국 땅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땅인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저들이 승전국이 되면서 이 부분을 얼른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무슨 뭐 흑룡강성, 무슨 뭐 길림성, 뭐 요령성 해가지고 동북 삼성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이다. 그래가지고 역사도 뺏고 다 뺏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고구려 수도가 여기에 있었고 발해의 수도가 여기에 있었고 고조선이 여기에 있었고 한 한국의 역사 지역을 지금 중국 역사로 지역으로 바꿔놓고 여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다. 지금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때를 이쪽 위구르 지역에서도 쓰고 티베트 지역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세계인들이 다 눈먼 사람들이 아니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야 저것들이 저렇게까지 하면 되나 안 되지 하는 이야기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 얘기를 해보면은 이곳이 만약 그런 국제적인 그런 어떤 결정과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땅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몽골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연합국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나 너희 말 잘 들을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몽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양국이 관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은 이게 뭐 동북아에 붙어 있는 조그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충분한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은 그 땅에 그게 꼭 중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중국이 있는 땅에 수많은 선택이 있었어요. 그 선택이 대부분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수천 년을 흘러왔던 지역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거는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중화 민국 가입이 된 거니까. 근데 이 중화 민국, 중국이란 말은 화족이 중심이 된 나라가 되어서 이 세계의 중심으로 삼자 뭐 그런 얘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하족을 우리는 한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한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의 어떤 역사를 써나가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중화민국 정신, 중화사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은 이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근현대사는 사실 창피한 거죠.
아편 전쟁 때 그 멀리에 있는 영국한테 깨지지. 의화단 사건을 이렇게 봤더니 또 서방 연합군하고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놓지. 그러더니 또 청일 전쟁 때 또 깨지지. 그러더니 2차 전쟁 때도 일본한테 그냥 막 주눅이 들어 있다가 어떻게 세계 연합군의 승리로 인하여 1945년에 일본이 망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어부지리로 승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전국 틈에 같이 끼어가지고 이런저런 그 접촉을 하다가 모택동이 저 미국 저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나 그 말에 우리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많은 그러한 미국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은 뭐냐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이런 거를 아마 의논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이 결론을 내기를 그렇네 중국 공산당이 요구한 민주화 미국식 민주주의는 별로 다릅지 않네 비슷한데 이렇게 결론을 내고 가까이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가까이 하게 한 것 그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골드만 삭스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 가문의 경제 그 팀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뭐 금융 뭐 기업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삭스라고 하는 말이 독일계 유대인의 어떤 가문의 명칭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떤 그 머리를 모아가지고 이런 경제계를 흔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백악관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또 그 FRS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우리가 연준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달러를 찍어내는 데란 말이에요. 미국은 국가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서 달러를 찍어서 국가하고 거래를 하는 아주 묘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일고 있지만 어쨌든 그 권리를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사장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 포진되어 있는 모든 실세들이 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장도 미국 대통령도 그들에 맞는 이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전히 그 어마어마한 미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기관이 되어서 거기서 미국 정부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달러도 찍어내고 또 경제 정책도 서로 의논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들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닉슨 전 대통령이 1979년에 그 등소평을 불러서 그리고 서로 이제 경제 회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이 골드만삭스 계통의 그런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도와주는 거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 골드만삭스의 그 경제 그 브레인들이 중국을 요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등소평은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 같은데 이런 그 어떤 어록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중국 지도자들을 독려하면서 20년 동안 기반을 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 팀에서 중국의 국영 기업체를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도 시켜줘서 서로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하게 만들고 하면서 이제 중국이 값싼 인력과 무궁한 노동력으로 이제 그 염가 저가 제품들을 만들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그 전 세계 바닥돈을 휩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가 북경입니다. 그때 세계적인 호황을 타고 막 이제 건축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좋은 집을 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모기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 가지고 막 돈을 빌려주고 이러는 일들이 유럽에서 막 벌어지다가 경제 불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업자들과 그 저 집을 산 사람들이 그런 저 대출을 못 갚으면서 이제 은행들이 위기에 몰리기 시작하고 은행들이 막 도산하는 은행들이 생기면서 미국과 구라파의 경제 위기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몰아닥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등소평에 침착해라, 나대지 마라, 뭐 이런 냉정해라, 이런 거를 아주 뒤로 제키고, 선배님,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지났습니다. 그랬는지 어쨌는지,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계속 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식. 또 아니면은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장관 회의에 가서, 아, 예전에는 장관님이 우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이런 언어들을 막 내뱉으면서 그 상대 국가의 어떤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이 왕이라는 놈도 우리가 그 중국에 그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인사하는 척하면서 그냥 팔뚝을 툭툭 치고 그러면서 건방기를 떨고 이러는 모습으로 중국이 바뀌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움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언뜻 보이기는 뭐가 좀 갖춰진 것 같아도 그 속으로는 이게 그냥 정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도 언뜻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이 오른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또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신장 우이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 뭐 홍콩, 타이완, 이쪽 만주 지역, 뭐 이런 데서 인권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국제 분쟁을 자꾸 일으키고,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은 또 중국은 그야 우리 국내 사정이야 왜 너희들이 말해 하면서 아주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는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인권이라든가 특히 뭐 기후라든가 또 이 환경 미세먼지 같은 것도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이거를 다 그냥 뭐 입 딱 씻고 모른 척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어떤 지도층도 상당히 그 괴로워하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중국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1대1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의 나라는 큰데 위쪽으로는 러시아한테 꽉 막혔지. 이쪽 왼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꽉 막혔지. 이쪽 아래쪽으로는 인도라든가 동남아로 꽉 막혔지. 겨우 여기 조금 터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자기네들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억지를 쓰고 그냥 하는데 그래도 이 영해를 밖으로 벗어나면 다 이게 남의 나라 땅이고 남의 나라 바다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특히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어가지고 러시아 철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은 길을 새로 낼 이유가 별로 없는데 요는 이쪽 부분에 있는 그러한 중동의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공급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저로 묻고 땅으로 묻고 해가지고 그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 쪽으로 직접 오게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자기네들에게는 소원이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62개국을 뚫고 나가서 이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바다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미끼를 던지듯이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좀 대줄게 하고 있는 돈을 좀 대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관계되어 있던 나라들이 서로 계약한 나라들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황견 계약이고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계약이고 이거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를 거저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쪽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그러면서 그 계약들을 다 막 파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15년 전에 불가리아에 이게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 하면은 뭐 세계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도 사람들의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저기 불가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보면 영 장사 속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 투자하면 얼마 받을 걸 계산하고 우리를 대하고 있고 이 중국 놈들은 우리 걸 무조건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한테 그냥 퍼주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좀 마음에 든다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그래가지고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될 한국하고 일본은 빼고 중국이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혼자 끌어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일대일로에 넣지도 않은 한국에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강원도 도지사 그 누구야 뭔가 하는 최문순 지사인가 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물론 국가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겠죠. 해서 차이나타운 건설 승인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막 청와대에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청원을 내고 그 다음에 막 모여서 데모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승인했던 그 결정을 재검토하는 거로 해가지고 결국 드롭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지금 1대1로에 걸려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지금 뭐 6천조를 뿌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그냥 바닷가 모래밭 위에다가 뿌린 바가지로 퍼부은 그 물처럼 어디로 갔는지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무언가 이 국면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설리번이라고 하는 미 안보 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안보 위원장인가 비서실장인가 뭐 이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우리가 지금 미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골드만삭스를 위해서 중국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냐 하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반발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산업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문이나 그러한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거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9년 만에 60만 명 넘었고 작년에는 10만 명이 한 해 동안에 1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다 못 살고 그냥 쩔쩔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뭐 똑똑해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돈을 자본주의를 잘 활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뭔가 이런 사회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무리 10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13억인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씩 빠져나가면은 중국의 머리가 비면은 뭘 가지고 중국을 경영하겠습니까? 중국은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내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몰락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에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한국에서 장사를 했으면 잘했을 텐데 하는 이런 탄식 어린 그런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과 손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즘에 왕위가 뭐 들어간 건 아는데 갔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왕위가 들어오기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영국 여왕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편지를 김정은이한테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이 대한민국이 통일을 시켜서 그래서 세계에 아주 강력한 선두 주자로 서기를 바란다. 뭐 이런 편지 아니겠어요? 뭐 편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그 영국 여왕이 한 번도 그런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그런 편지를 어떤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뭐 장사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뭔가 기운을 도와주고 우리가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잘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프랑스는 프랑스, 호주는 호주, 미국은 미국 이 그 내노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뭔가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헬라가 땅이 크고 그 인구가 민족이 많아서 세계를 정복한 거 아닙니다. 징기스칸이 땅은 징기스칸 땅은 뭐 그때는 국경이 없을 때니까 인구가 많아서 무슨 뭐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로마가 뭐 국토가 있었습니까? 민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세계를 천년이나 정복했잖아요. 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경제니, 눈에 보이는 과학이니, 눈에 보이는 기술이니 이런 거 말고 그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란 것입니다. 단군조선이 단군조선이 실화냐 설화냐 뭐 말은 많지만 어쨌든 단군조선이 이 고조선을 세울 때 대한민국의 전신을 세울 때 그때 이 나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소개를 했고 그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고 그 건국 이념을 지금까지 5천 년 동안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나 헬라나 몽골, 징기스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자원이고 국력의 요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홍익인간을 알고 있는 그 홍익인간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 홍익인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라고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학자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또 독일의 게오르기라고 하는 학자도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교육 이념을 뭐 제하려고 그런답니다. 교과 어떤 정책에서 홍익인간이란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모든 사람들하고 다 골고루 나누냐. 이런 비슷한 뭐 생각인지 뭔지는 몰라도 홍익인간은 우리 대한민국에 안 맞는 그런 이념이다 하고 이거를 지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홍익인간 교육 이념 절대 사수해다 하는 이런 프랭카드를 들고 데모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못된 정부입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있는 좋은 것들은 잘 우리가
계승하고 받들어서 더 빛을 내는 거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발전시켜서 온고 이 시인의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 두드려 부시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심만 갖춰지면은 북한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일본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중국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초강국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여지까지 몇천 년 이어왔듯이 앞으로도 또 몇천 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조상을 두신 여러분들은 그 훌륭한 조상 덕분으로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상들에게 마음껏 그 감사를 하면서 그 어떤 가계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혈연의 정을 나누시는 그런 좋은 추석 명절 휴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